나의 몸, 나의 건강을 사랑하는 시간 닥터러브. 암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싶다면 구독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북 CBS 아나운서 양송입니다. 전북대병원 암 전문의와 함께하는 닥터러브 첫 번째 시간, 대한췌장담도학회 담도연구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북대병원 김성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병원에서 췌장과 담도를 보고 있는 소화기내과 김성훈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닥터러브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암 중에서도 특히 췌장암은 생존율이 낮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먼저 췌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췌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깊은 곳이라면 어딜까요? 예, 앞에서 보면은 이 명치 부위하고 배꼽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 바라보면은 앞에 있는 유와 뒤에 있는 척추 사이에 있습니다. 췌장이 하는 일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소화를 담당하는 거하고 하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겁니다. 네. 특히 이렇게 지방을 소화하는 호를 분비해서 소화를 도와주게 되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인슐린이라는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해서 당뇨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중요한 장기네요. 그럼 이 췌장암이 최악의 암이라고도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낮은 생존율 때문일까요? 예, 맞습니다. 아쉽게도 네. 의료진들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도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이 아직도 10% 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이 낮은 생존율은 다른 대장암에 비해서는 한 4배에서 5배 정도가 낮은 수치이거든요. 네. 이런 췌장암을 잘 치료하려면은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한데 네. 안타깝게도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췌장암을 의심할 수 있고 네. 또 어떤 요인이 내가 있으면은 위험한 거를 좀 알고 있으면 똑같은 증상이 있어도 좀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 다 그렇겠지만 나이가 좀 많아지면 똑같은 증상이라 하더라도 췌장암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또 모든 암에서 다 통하는 거겠지만 담배, 과도한 음주 그게 안 좋습니다. 옛날보다 췌장암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 이유가 있나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어떤 식생활 습관들이 칼로리가 높고 너무 육류가 많다든지 또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들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또 튀긴 요리들도 좋지 않고요. 참 맛있는데 안타깝네요. 맛있는 음식은 대부분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췌장암의 중요한 위험 요인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또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당뇨입니다. 당뇨가 오래 했으면 아무래도 췌장에 염증이 반복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췌장암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우리 집안에 당뇨가 없는데 네. 한 55세가 넘은 상태에서 내가 당뇨가 처음 진단되면 이게 췌장에 뭐가 문제가 있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주변에서도 췌장이 이제 안 좋은 걸 모르고 네. 당뇨가 걸리면 대부분 어떤 검사를 하기보다는 식이요법을 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음식도 조절해보고 또 민간식품도 조절해본다고 해서 조금 당뇨를 혼자 조절해보다가 뒤늦게 췌장암이 진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주변에 당뇨가 많이 있는 소견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냥 당뇨에 걸릴 수가 있지만 그렇죠. 그런 소인이 없다. 없는데도 내가 당뇨가 처음 걸리면은 한 번 정도는 췌장 전문의하고 췌장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당뇨. 이것 또한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매년 직장이나 이렇게 국가에서 건강검진 해주잖아요. 거기에서는 췌장암을 조기 발견하는데 좀 어렵나요? 예, 아쉽게도 그래요. 좀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국가 암검진에서는 복부 초음파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췌장은 가장 깊은 네. 곳에 있어서 위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초음파만으로는 췌장암을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암만 가지고는 어렵고 위험 요인이 있는가를 보고 그렇죠. 이런 증상이 췌장암에서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의심해 봐가지고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췌장 검진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력 중에 췌장암의 가족력이 또 중요합니다. 본인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또 형제들 사이에 췌장암이 있다면 본인도 췌장암이 있을 소인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빨리 10년에서 15년 정도 더 빨리 췌장암을 검진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가족력도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췌장암 증상도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교수님, 어떤 증상이 있나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네. 여기서 제가 예. 한번 OS 퀴즈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잘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실제로 많이 환자분들이 네.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등이 아프면 췌장암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오? 아닌가요? 그럴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세모입니다. 세모예요? 예, 등이 아프다고 다 췌장암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그렇죠. 뭐 소화불량도 있고 네. 배도 아프고 황달도 있을 수 네.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체중이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기력이 그냥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그 중에서도 등이 아플 수 있는데 췌장암의 증상 중에서 소화불량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등이 아프다는 얘기는 등 쪽 앞에 있는 신경에 암이 침범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병이 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먼저 증상이 나타납니다. 소화가 좀 안 된다든지 당이 조절이 안 된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다가 조금씩 등으로 뻗쳐나가는 통증이 있게 되면은 그때는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소화불량이 나타난다든지 등 쪽 통증, 복부 이런 데에 통증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좀 의심을 좀 해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췌장암은 증상이 발견된 후면 이미 늦다 이런 네. 말이 있어요, 교수님. 예. 어떤 건가요? 맞나요? 일부는 맞고요. 네. 또 일부는 틀리기도 합니다. 수술이 가능한 암이라 하는 것은 보통 1기와 2기 암을 얘기합니다. 1기, 2기 정도 상태에서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네. 3기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네. 수술을 해도 금방 재발이 되는 단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3기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완치를 바라보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내시경 치료나 수술 치료 또 약물 치료들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3기 환자, 하물며 4기 환자에서도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 수술이 어려운 좀 중증인 경우에도 치료해서 나을 수가 있는 건가요? 나을 수 있습니다. 네. 췌장암의 치료에는 수술이 있고요. 항암제라고 하는 약물을 혈관으로 투여하는 네. 항암 화학요법이 있고 네. 방사선 치료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존 치료. 이 네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항암 치료가 결과가 서운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고 네.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술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됐던 3기와 4기에서도 네. 이런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수술까지 또 이어지고 완치까지도 오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희망을 놓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좋은 소식이네요. 최근에 전북대병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으로 또 수술 받으신 사례도 있었죠. 예, 맞습니다. 네. 3기 환자분이셨는데요. 그분도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암이 거의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수술까지 잘 받고 지금도 잘 건강히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 모든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는다고 완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분명히 최근에 많은 치료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진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췌장암으로 의심된다면 어떤 검사를 시행하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하고 사진을 찍게 되거든요. 네. 혈액 검사로는 CA19-9라는 종양 표지자라는 게 있어요. 종양에 있는가 없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혈액 검사입니다. 물론 이게 올라갔다고 해서 모두 췌장암은 아니지만 실제로 췌장암 있는 분들의 애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혈액 검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하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이 CA19-9라는 혈액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복부 사진입니다. 가장 표준 검사라고 하겠다면 복부에 CT를 찍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CT를 찍어보고 거기서 우리가 암이 의심되면은 추가적으로 MRI나 초음파 내시경 같은 것도 검사합니다. 이 초음파를 네. 내시경에 붙여놓은 겁니다. 수면 내시경 하듯이 예. 입으로 들어가면 네. 유위 뒤쪽에서 췌장을 굉장히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CT보다도 좀 더 췌장을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췌장이 의심될 때는 이렇게 초음파 내시경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외에도 조직 검사가 중요하거든요. 췌장에는 워낙 염증이 많은 장기다 보니까
처음으로는 암인 줄 알고 왔는데도 암이 아닌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염증이 종양처럼 보이는 경우죠. 진짜 그럼 췌장암 이 증상, 이게 췌장암이다 알기가 진짜 어렵겠네요. 예, 그러기서 꼭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고 네. 수술을 하게 됐지만 지금은 이제 초음파 내시경이라는 검사가 있어서 수술을 하지 않고도 이 조직 검사를 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졌어요. 그럼 요약한다면 가족 중에 췌장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 두 번째는 가족력이 없는데 당뇨에 걸렸다.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면 내가 췌장암에 위험하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걸 알고 췌장암 진단을 위해서도 매년 복부 CT를 찍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많은 암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가 결정되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작용이 아닐까 싶어요. 이 항암 치료의 부작용, 또 그리고 부작용에 도움되는 방법들도 알려주세요. 네. 췌장암 환자분들은 안타깝게도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아, 그래요? 또 수술을 받아도 결국 항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제 오심이라고 하죠. 약간 미식거움 네. 그리고 구토 이 두 가지 증상을 가장 두려워하세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한 번, 두 번 항암제를 맞으면 병원에 오는 문만 봐도 미식거움이 시작된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의료진하고 상담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식사 같은 것들을 좀 조절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항암제를 받는 동안은 너무 무리하게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존경하는 환자분 중에 한 분도 어떻게 이제 이런 미스컴을 조절하시는지를 저한테 알려주시거든요. 그분의 비결을 알려드리면은 오히려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은 무리하게 먹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처음에 2, 3일 정도가 지나면 이 미스컴이 살짝 사라지거든요. 그때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많이 먹어서 충분히 이렇게 체력을 네. 만들어가지고 항암 치료를 이렇게 잘 이겨낸다는 마음으로 오시게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또 항암 치료 받을 때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마른 음식이 좋고 또 가벼운 차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튀기거나 너무 달거나 또 기름진 음식들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긴장할 때 이렇게 심호흡하면 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상도 하면서 깊게 좀 들여 마셔 보면서 조금 긴장을 좀 완화시켜 보면은 이런 미스꺼운 것들을 좀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고 보호자분들이니까 환자분들을 걱정을 많이 해서 좋은 음식을 구해다 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음식들이 또 잘 입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그런 것보다는 평상시 좋아하는 음식들 너무 또 구토가 심할 때는 본인이 좋아했던 음식을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음식에 대한 나쁜 기억이 생겨버리면 다음에 또 먹을 음식이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음식으로 내가 탈수가 안 될 정도로 유지를 하고 조금 안정되면은 좋아하고 또 약간 또 맛있는 음식들로 충분히 영양을 섭취한 다음에 그다음 항암 치료를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말씀 들으니까 막 힘이 납니다. 오늘 교수님 덕분에 췌장암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전북대병원 암 전문의와 함께하는 닥터러브 첫 번째 시간. 전북대병원 김성훈 교수님과 함께 췌장암에 대한 궁금증 함께 풀어봤습니다. 저는 전북 CBS 양송이 아나운서였고요. 나의 몸, 나의 건강을 사랑하는 시간 닥터러브. 암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싶다면 구독 부탁드려요.